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반기 보고서를 통한 2분기 실적은 어땠을까요? 자, 한용의 CTO를 통해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암정보 꿈꾸고 있는 한국경제 인터뷰 기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좀 살펴봐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원달러류 자체가 미국이 이제 신용등급 하락 소식과 더불어서 오히려 이제 달러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다 보니까요. 원달러 흐름들은 오늘도 6원 정도 올라서 1330원, 90전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 수급에서 계속 이제 매도 흐름들을 이어지는 어떤 매크로 변수와 수급과의 어떤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물 쪽도 오늘은 매도, 그래서 코스닥에서 양시장에서 매도를 했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 흐름세가 이어졌고, 개인들만 최근에 어떤 이제 수급 압박에서 매수세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2배 정도 많았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으면서 전반적으로는 하락 흐름세, 그리고 이제 테마주 강세의 흐름들이 중국 소비주와 초전도체주 관련되는 부분. 옷장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아침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플러스권 전환의 종목들도 거래량 유입과 더불어서 좀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제 오늘도 0.79% 하락폭은 좀 줄였습니다만 20포인트가 빠지면서 2570선까지 좀 내려왔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이제 2% 가까이 되다가 1% 그러니까 900선은 좀 지키는 흐름으로 일단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HLB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 후반에 일단 양봉을 이틀 연속 내면서 이 금요일날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이평선을 지켰는데 오늘은 살짝 이평선을 좀 하회하는 모습의 흐름이 나오면서 밑꼬리가 나왔죠. 이 분봉상으로 살펴보면 오전장에 이제 31,300원, 여전히 32,000원대에 대한 흐름들을 가기만 하면 이제 물량이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 오늘도 좀 이어지면서 오후장에는 3350원까지 밀렸고요. 그래서 시간에는 100원 정도가 추가 하락하면서 3500원권. 그래서 이 3만원 라인에서 좀처럼 이제 윗단이든 아랫단이든 좀 제한된 흐름의 어떤 박스권 흐름을 오늘도 좀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한은 이제 볼린저 밴드, 한선을 중심으로 해서 8월달 들어서 좁은 어떤 흐름에서 플랫형 기간 조정도를 계속하면서 아직 추세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자, 이런 흐름들이 이제 거래량의 어떤 부진과 더불어서 거의 이제 2달 가까이 지금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펼치면서 바닥권 확인의 흐름들을 8월 달에도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금요일에 이어서 다시 오늘도 한 78,000주 나왔고 외국계에서도 매도가 나왔고요. 자,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JP모간 쪽에서 오늘 오후장까지 계속 이제 매도세 압박이 나오면서 45,000주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의 어떤 하방을 또 이제 견인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지요.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 한국경제 쪽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용의 이제 CTO죠. CTO라고 하는 말은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HLB 쪽에 이제 합류하기 전에 2022년도에 이제 합류하기 전에 국내사로는 뭐 엔지캠 쪽에도 계셨고 뭐 대웅제약, CJ 헬스케어 요쪽에서도 뭐 CTO 쪽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에서 항응호제 관련되는 이제 신약이죠. 엘리커스 관련해서 이 개발 참여를 하면서 신약 개발 전문가의 위치에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HLB 제약이 이 엘리커스 관련되는 장기 희속형 주사제로 또 개발을 하고 있죠, 나름. 그래서 이제 CTO에게 듣는다고 하는 말은 나름 이제 바이오 이제 전문가한테 이 부분을 인터뷰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약가가 가장 비싼 미국에서 이 간암 관련되는 1차 치료제로 지금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 나서고 있는 HLB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본심사 이후에 AOM 미팅, 어플리케이션 오리엔테이션 미팅 관련되는 부분들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미팅 자체가 이제 FDA 이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PT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폰서와 FDA 심사위원들 간의 첫 번째 바탕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의제기라든지 뭐 추가적인 어떤 PT 이후의 Q&A 시간에 돌발 질문이라든지 추가 재료 어떤 제출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란셋에 이렇게 학술지에도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결과들 소식을 전해지면서 FDA 측에서도 허가 관련해서 조금 이제 호의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제 미팅 동안에 이제 전해졌다는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근거들은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삼상을 통해서 데이터가 일단은 우수하고요. 이게 OS 값이라든지 PFS 값이라든지 DOR, DC의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던 이전에 이제 4개였던 약물들이 대부분 피크 매출이 1조를 넘겼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는 HLB 입장에서도 빠르게 만약에 시장 잠식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피크 매출 1조 매출도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의 부분들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님 이외에 이제 추가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이죠. 5년 생존율이 7%면 극악의 이제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암의 5년 생존율 자체가 요새는 60%, 70% 되는 데 비해서 뭐 7%다. 이 말은 굉장히 이제 언맷 니즈가 높은 어떤 상태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죠, 지금. 테모달 이후에. 그래서 이번 이제 이상의 1차 어떤 데이터에서 환자의 어떤 생존 비율이 이제 개선되면서 임상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파나진 인수까지 더해서 뭐 FA와 더불어서 이제 치료제뿐만 아니라 표적항암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FDA에서도 이 바이오마커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 능력까지 확대하면 암 진단부터 해가지고 치료까지 원스톱 사업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발판도 HLB 그룹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표적항암제와 동반 진단 관련되는 목적으로 제품을 최근에 또 출시하고 FDA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의 최종 허가 이후에는 이 파나진의 바이오마크를 통한 어떤 동반 진단 관련되는 부분들이 추가적인 임상이나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도 아주 이제 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HLB가 세계 세계 시장인 미국 시장 그리고 직판을 통해서 이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 투트랙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도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뭐 기대가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HLB 쪽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났는데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HLB 제약은 앞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브리스톨 마이어의 이제 엘리커스 여기를 이제 장기 주속형 주사제로 이제 개발하고 있거든요. 본래 이제 이게 경구용 치료제인데 여기가 이제 나름 이제 개발이 어느 진척에 따라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일라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으로 테마를 나름 이제 바이오 쪽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HLB 제약도 보면 이 비만 당뇨 관련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 중이거든요. 이 흐름들이 좀 주가에는 또 전혀 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연결 기준과 이제 별도 기준을 보게 되면 이 별도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 작년에 어떤 뭐 2분기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작년에 이제 FA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뭐 차지했다고 해도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1분기부터 좀 줄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도 많이 줄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적자가 전환되면서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자 전환이 이제 별도 기준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별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는 뭐 올해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 연결 기준으로 봐도 2분기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죠.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는 작년에도 이제 적자였는데 영업이익이 2분기에도 여전히 적자이고요. 적자 폭은 좀 더 늘어났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재무 관련되는 부분,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자 전환이 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현금 흐름 관련되는 부분들은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영업 활동 흐름으로 이 부분들은 이제 현금 흐름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좀 주는 어떤 흐름이 있고요. 투자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이 부분들은 나가는 비용 자체가 이제 좀 줄어 있고요. 재무 활동으로는 보면 이제 작년도에 들어왔던 돈 대비해서는 이제 좀 나가는 돈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부패 관련되는 부분으로 7월 말부터 한 20% 이상 하락하고 난 다음에 40위안 이제 밑단에서 이제 나름 이제 좀 단기 바닥을 좀 형성을 하면서 오늘은 한 3% 넘게 일단 반등세가 또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중국 관련되는 부분들은 약가 기조로 이 100위안에서 거의 70% 이상 빠졌다가 저점 대비해서는 한 50%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평선이 좀 이제 밀집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7월달, 8월달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으면서 올해 상반기에 올려놨던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되돌리는 어떤 흐름으로 주가 흐름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두 자리 숫자의 어떤 이제 비율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여전히 압박을 하고 있죠. 거래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8월 10일자 기준으로 720만 주대 공매도 흐름들의 잔고가 있고요. 대차 거래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어떤 체결이나 상한이 없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 장기 박스권 하방제 구간에서 두 달 동안에 이제 거래량 크진 않습니다만 이 저점에 대한 어떤 모색들을 이제 기간 조정을 하면서 계속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8월 달에 어떤 탈출에 대한 어떤 시도들을 할만하면 이제 내리고 할만하면 이제 이 공매도와 프로그램 압박 속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저점에서는 유지가 되면서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주가라고 하는 말은 이 실적과 기대감과 유동성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주가로 나타나는데 실적이야 사실은 이제 뭐 HLB가 아직 뭐 그 부분에 어떤 기대감을 표출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신약에 대한 허가 이후에 이런 어떤 이제 급격한 어떤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하고 지금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현물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뭐 공매도 때문에 작을 수도 있고 작기 때문에 뭐 공매도 영향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래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작은 부분을 보면 확실하게 이제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적은 상태에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공매도 압박으로 주가가 굉장히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방에 대한 어떤 탈출들을 8월 달에 이제 언제쯤에 이제 모색하느냐가 뭐 가장 중요한데 아직은 이제 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인 32,000원 그러니까 무증 이전 가격으로 보면 이게 한 34,000원이겠죠. 요 위로 올라가야 이제 박스권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 7월 달에 이 파일링 관련되는 통과했던 이 자리가 이제 35,00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넘어가야 이 바닥권 탈출과 이제 상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올해의 고점이었던 5월달에 이 4만원 라인
무증 이전가 보면 이제 41,850원이죠. 이 가격이 넘어가야 이제 주가에서는 기술적으로 가장 이제 어밌는 이제 구간이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8월달 이 남은 한 2주 동안에 여기에 대한 어떤 돌파와 7월의 고점에 대한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심으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